안녕하세요, 이준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품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리팩토링 해보고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리팩토링과 테스트 코드라는 단어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리팩토링은 동일한 입력에 대해 결과의 변경 없이 코드의 구조가 개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동일한 입력에 대해 결과가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는 건데요. 결과가 변경되면 그건 리팩토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때 결과의 변경에는 반환값 같은 것도 있겠지만 사이드 이펙트 역시 결과의 변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테스트 코드는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테스트하기 위한 코드를 의미합니다. 즉, 코드를 테스트하는 코드인 거죠. 바로 여기에서 리팩토링과 테스트 코드 사이의 중요한 관계를 알아챌 수 있는데요. 바로 결과의 변경이 없다는 것을 테스트 코드를 통해 검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리팩토링을 하기 전에 먼저 테스트 코드를 작성한다면 적어도 테스트 코드로 검증된 상황에 대해선 리팩토링 과정에서 결과의 변경이 없다는 걸 보장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코드는 테스트 코드에 대한 간단한 예시입니다. 심플 프로덕트 서비스의 add 메서드 후 find by를 하여 상품 저장 기능이 잘 동작하고 있는지 테스트하고 있는 코드입니다. 만약 여기 있는 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add 메서드를 잘못 수정해서 아래처럼 수정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테스트 코드를 실행시켜 봤다면 테스트 코드 실행 도중 예외가 발생하면서 테스트에 실패를 했을 겁니다. 여기 있는 entity not bound exception이 발생을 했겠죠. 이처럼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 두면 기존과 다르게 동작하는 상황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면 리팩토링 과정이나 꼭 리팩토링이 아니더라도 기능 수정이나 개발 과정에서 기존 코드를 수정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버그를 알아챌 수 있습니다. 코드를 작성한 후 테스트 코드를 돌려보면 기존에 동작하던 기능이 잘못 동작하는 경우를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잘못 개발된 코드가 배포되어 서비스에서 버그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테스트 코드로 작성된 내용에 대해서만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테스트 코드로 테스트되지 않는 입력값이나 결과의 변경에 대해선 검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작성한 테스트 코드에 한해서만 기존과 동일하게 동작한다는 사실을 보장하는 겁니다. 리팩토링과 테스트 코드에 대한 기본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보고 리팩토링을 해보면서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봐야 되는데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보기 위해서 이 심플 프로덕트 서비스의 이 코드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제너레이트가 있습니다. 이 제너레이트에서 여기서 이 테스트를 눌러주세요. 자, 여기서 메서드들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직접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를 선택하지는 않고요. 그대로 OK를 눌러주세요. 자, OK를 눌러주시면 지금 이 위쪽에는 여기에는 실제 애플리케이션의 코드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는 테스트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 테스트 폴더 밑에는 테스트 코드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는 적혀있는 그대로 테스트 코드가 들어가는 거고 실제 애플리케이션의 동작과는 무관한 그런 코드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다가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자, 테스트 코드로는 제가 지금 입력하는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테스트 코드를 먼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테스트 코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건데 일단 여기 이 클래스 테스트 역시 이 클래스 안에 작성이 되는 겁니다. 클래스 위에 스프링 부트 테스트라는 애노테이션이 있는데요. 이 스프링 부트 테스트라는 애노테이션은 스프링 컨테이너가 뜨는 통합 테스트를 할 때 사용하는 테스트 방법입니다. 그때 붙인 애노테이션이고요. 이렇게 하면 스프링 컨테이너가 실제로 떠서 여러분들이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 이 액티브 프로파일스를 테스트로 지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프로파일을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그 프로파일이 바로 테스트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 심플 프로덕트 서비스에 대한 의존성 주입을 하는 코드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필드 주입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필드 주입을 해주는 게 테스트 코드에서는 그게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테스트 코드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다른 의존성이 끼어들어서 의존성을 주입받아서 뭔가 추가적인 걸 해주는 다용성이 필요한 그런 상황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필드 주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여기
이 테스트 메서드에는 테스트 애노테이션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이 테스트의 이름을 이렇게 디스플레이 네임이라는 걸로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각각의 테스트는 메서드 단위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 이 메서드 이름은 그냥 이 테스트 이름을 잘 반영하고 있는 테스트 이름을 작성을 하면 돼요. 뭐 한글로 작성을 해도 무관합니다. 자, 그리고 테스트를 좀 더 가서 보면 프로덕트 DTO를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스트맨으로 요청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프로덕트 DTO를 생성을 해서 넣고 있고요. 프로덕트 DTO에 대해서 심플 프로덕트 서비스에 add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저장된 걸 id만 가져와서 해당 id를 가지고 심플 프로덕트 서비스에 find by id를 통해서 이 프로덕트를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된 것과 조회된 이 프로덕트 DTO가 서로 같은 건지를 비교하고 있는 코드입니다. 그럼 한번 이거를 실행을 시켜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볼게요. 자, 테스트 코드를 실행시키는 건 여기 이 테스트 메서드 옆에 있는 재생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시키면 됩니다. 자, 실행을 시켰더니 실행 결과로 4개 다 true라는 출력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 건 id가 서로 같은 건지를 비교하고 있는 거고, name, price, amount 역시 모두 다 같은 건지를 비교해서 true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정말로 제대로 테스트가 되고 있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 find by id에서 여기 있는 이 product DTO를 진짜 반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프로덕트 DTO를 하나 생성해서 반환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저장되어 있던 게 조회되는 게 아니라 그냥 비어있는 프로덕트 DTO가 반환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한 결과가 true가 아니라 false가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테스트 코드를 실행시켜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4가지 다 false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테스트 코드가 성공하고 실패했는지 여부를 직접 하나씩 화면에 어떤 로그가 찍혀 있는지를 봐야만 알 수 있다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때는 이렇게 프린트 문으로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assert true라는 걸 사용하면 됩니다. assert 문을 사용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이거는 여기 보시면 JUnit에 가지고 있는 이 정적 메서드 중에 하나예요. 이 assertions라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정적 메서드인데, 이걸 가져와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테스트 코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테스트 코드가 실행이 되면서 여기 expected, 그러니까 기대되는 건 true였는데 실제로는 actual은 false가 나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우리가 코드에서 좀 더 볼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이 테스트 코드를 눌러보시면 이 id가 원래는 같아야 되는데 이 비교한 결과가 true가 나와야 되는데 false가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assert는 뒤에 뭐 assert true나 뭐 아니면 다른 것도 올 수 있는데, 이 assert 문을 통해서 이 뒤에 true가 오길 기대했는데 true가 아닌 경우에 지금처럼 테스트가 실패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정말로 이것 때문에 실패한 건지 다시 이 프로덕트 DTO가 아니라 다시 이 프로덕트 서비스를 가서 여기 주석 처리해 놓은 거를 원래대로 동작을 하도록,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도록 바꾸고요. 다시 테스트 코드를 돌렸을 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보면 되겠죠. 네, 이번에는 테스트가 성공했다라는 표시가 나옵니다. 뭐 따로 화면에 출력된 건 없죠. 왜냐면 우리가 프린트 문을 assert true로 다 바꿔줬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야지 테스트 코드가 여러 개 있더라도 자동으로 테스트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한눈에 알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한 가지 테스트 코드도 더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품으로 아이디를 조회를 했을 때 그때 예외가 발생하는지를 테스트하겠습니다. 예외가 던져지는 것 자체는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외가 던져지는 게 우리가 정해준 대로 잘 던져지고 있는 거라면 그 예외가 안 던져지는 상황을 오히려 테스트에 실패하는 걸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 assert throws 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됩니다. 지금 얘를 별로 하면 다른 메서드들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임포트가 좀 느리게 떴는데 지금 이렇게 임포트도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find by id로 존재하지 않는 id, -1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 id겠죠?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id를 조회했을 때 예외가 던져지고 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은 네, 성공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저 예외가 던져지지 않도록 코드를 바꾸고 나서 이 테스트 코드를 실행시키면 아마 예외가 안 던져졌을 때 오히려 테스트가 실패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상황을 테스트해 보려면 우리는 지금 이 레포지토리 코드를 가서 봤을 때, 자, 여기 보시면 이 find by id를 했을 때 리스트 프로덕트 레포지토리에서는 이렇게 entity not found exception을 던져주도록 해놨는데요. 이 데이터베이스 프로덕트 레포지토리에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엔티티를 찾지 못했을 때에 예외가 던져지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에 예외가 안 던져지고 있으니까 테스트에 실패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테스트 코드로 돌아와서 여기 있는 이 액티브 프로파일스에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걸 프로드로 바꿔서 실행을 해보면 예외가 안 던져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바꾸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테스트를 실행을 시켰더니 이 존재하지 않는 상품 아이디로 조회를 했을 때 entity not found exception이 발생해야 한다. 이 테스트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대되는 건 entity not found exception이었는데 실제로 던져진 건 empty result data access exception이라고 던져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외 같은 경우 우리가 앞서 이 데이터베이스 프로덕트 레포지토리로 봤을 때 여기에 있는 named parameter JDBC 템플릿에 query for object를 호출했을 때 존재하지 않는 엔티티를 조회했을 때 이런 예외가 던져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예외가 던져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여기서 던져지는 이 empty result data access exception 이라는 걸 잡아가지고 트라이 캐치로 잡아서 entity not found exception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즉 예외를 전환시키는 거죠. 예외를 전환시키는 코드는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덕트 앞쪽에다가 선언을 해줘야 될 거고요. 왜냐하면 반환을 하려면 선언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 try 문에다가 이렇게 해서 try를 해서 이 메서드를 호출을 하도록 하고 empty result data access exception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잡아서 네, 다시 예외를 생성해서 던져주도록 바꾸는 겁니다. entity not found exception으로요. 네, 이렇게 해서 테스트 코드를 한번 다시 실행시켜 보면 이번에는 아마 테스트가 성공을 할 겁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번에는 테스트가 성공을 했죠. 자, 그런데 이번에 지금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프로덕트 레포지토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앞서 실행했던 이 상품을 추가한 후 아이디로 조회하면 해당 상품이 조회되어야 한다라는 이 첫 번째 테스트 코드를 다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걸 실행시키면 분명 아까는 잘 동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실패를 할 겁니다. 네, 테스트 코드에 이렇게 실패한 걸 볼 수가 있죠. 어떤 부분에서 실패했는가 하면 여기서 아이디에 대한 비교는 잘 됐는데 네임에 대한 비교를 실패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네임에 대한 비교를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레포지토리 코드가 가지고 있는 차이 때문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앞서 이 리스트 프로덕트 레포지토리 쪽을 보면 여기에 저장을 한 다음에 여기에 프로덕트가 인스턴스가 저장이 된 다음에 이 find first를 했을 때 가져오는 이 프로덕트는 기존에 저장되었던 프로덕트랑 완전히 동일한 인스턴스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데이터베이스 프로덕트 레포지토리에서 가져오는 이 query for object에서 가져온 이 오브젝트, 이 프로덕트는 완전히 다른 프로덕트 인스턴스입니다. 여기서 저장된 거랑 add에서 저장된 거랑 find by id에서 가져온 이게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빈 프로퍼티 로우 매퍼로 우리가 매핑을 해주는 게 있으니까요.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이 그림처럼 되는 건데요. 데이터베이스 프로덕트 레포지토리에서는 저장될 때랑 find by 했을 때랑 서로 다른 프로덕트 인스턴스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리스트 프로덕트 레포지토리에서는 저장될 때랑 조회했을 때랑 완전히 같은 프로덕트가 조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테스트 코드를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냐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이 테스트 코드에서 비교하고 싶은 건 동일한 인스턴스인지 아닌지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상품을 저장하고 조회했을 때 해당 상품이 잘 저장되고
잘 조회만 된다면 기능이 정상 동작을 하는 거겠죠. 즉 같은 값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즉 동일한 걸 비교하는 게 아니라 동등한 값을 가지고 있는지를 비교하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테스트 코드를 수정해서 동일성이 아니라 동등성을 비교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럼 테스트 코드를 동일성이 아니라 동등성을 비교하도록 바꿔주려면 여기 있는 이 이퀄로 되어 있는 걸 equals로 바꿔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줘야 되는 거죠. 나머지 세 개도 다 바꿔줄게요. 네, 이렇게 동일성이 아니라 동등성을 바꿔주도록 equals로 비교해서 비교를 하도록 바꿔줬고요.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테스트에 성공을 할 겁니다. 네, 이렇게 성공을 했죠. 여기까지 테스트 코드를 간단히 작성해봤고,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면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만한 내용을 제가 예상해봤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인데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왜 아이디에 대한 비교는 동등성이 아니라 동일성을 비교했을 때에도 테스트에 통과했는지에 대한 건데요. 이 부분은 자바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입니다. 자바에서 롱 같은 래퍼 클래스는 마이너스 128에서 127까지의 값은 캐싱을 해둡니다. 즉 인스턴스를 새로 생성하지 않고 재활용한다는 거죠.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프로덕트 레포지토리에서 새로 만들어진 프로덕트에 대한 비교라고 하더라도 같은 롱 인스턴스를 가져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동일성 비교에서는 통과를 했던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려면 이런 식으로 이 프라이스를 동일성 비교 구문의 앞쪽으로 가져와서 이 다른 테스트 코드보다 앞쪽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됩니다. 아마 프라이스처럼 127이 넘는 값을 비교했을 때는 동일성 비교에 실패할 겁니다. 만약 프라이스 역시 여기 있는 값의 범위, 이 마이너스 128에서 127 사이에 있었다면 동일성 비교에 성공을 했을 겁니다. 캐시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내용은 여기 있는 이 링크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saved product DTO와 found product DTO는 서로 다른 인스턴스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두 인스턴스는 실제로 서로 다른 인스턴스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세요. 이 내용은 이 앞에서 봤던 그림에도 서로 다른 인스턴스로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동일성을 한번 비교해 보면 되겠죠. 아니면 디버거를 사용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프로덕트 DTO와 프로덕트를 서로 변환하는 과정에서는 왜 새로운 스트링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공유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게 복사 비용이 낮기 때문입니다. 성능상 유리한 거죠. 이렇게 참조만 복사하는 방식을 얕은 복사라고 합니다. 반대로 완전히 동일한 인스턴스를 만들어내서 복사하는 건 깊은 복사라고 합니다. 새로운 인스턴스들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더 높은 비용이 들겠죠. 다만 이렇게 얕은 복사를 했을 때는 인스턴스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을 변경하면 다른 쪽도 변경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드 프로파일러 실행하면 테스트 코드가 실행될 때마다 프로덕트가 데이터베이스에 하나씩 추가되는데 이게 괜찮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괜찮지 않고요. 테스트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하나씩 계속 남으니까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할 겁니다. 우선 실제로 데이터가 하나씩 쌓이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프로드로 이 application.properties에 있는 걸 바꾸시고 실행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프로덕트로 조회를 해서 상품 목록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테스트 코드를 실행하면서 추가된 상품들이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실제로 들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안 쌓이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여기 있는 이 테스트 코드에 트랜잭셔널을 붙여주면 됩니다. 이 트랜잭셔널을 붙여주면 이게 트랜잭션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 논리적인 트랜잭션이라는 단위는 모든 게 완료되거나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었죠. 네, 그래서 테스트 코드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은 테스트 코드는 트랜잭셔널하게 동작을 해서 완전히 롤백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실제로 남지 않도록 합니다. 이게 테스트 애노테이션과 같이 합쳐져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는 롤백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커밋이 아니라. 자, 그럼 간단한 리팩토링을 하나 해볼 건데요. 지금 우리는 이 심플 프로덕트 서비스에서 모델 매퍼를 사용해서 DTO와 프로덕트 그리고 프로덕트와 DTO
이 사이에 변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변환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코드로 변환을 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서 변환을 시켜줄 겁니다. 자, 일단 이 프로덕트 DTO를 프로덕트로 만드는 스태틱 메서드를 하나 추가해 줍니다. 이름은 toEntity고요. 그 반대의 일을 하는 걸 toDTO라고 추가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추가를 해준 상태에서 이 코드는 조금 전에 우리가 매퍼로 하던 그걸 그대로 해주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모델 매퍼들을 전부 다 대체를 하고 이 대체된 코드가 과연 테스트 코드를 통과할 수 있는지를 지켜볼 겁니다. 자, 저는 바로 여기서 모델 매퍼 관련된 것들을 다 바꿔줬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줘 보세요. 이렇게 바꿔주고 나서 한번 테스트 코드를 실행시켰을 때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테스트 코드부터 실행을 시켜보면 네, 이렇게 잘 동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바꿔준 이 모델 매퍼와 관련된 코드들이 정상적으로 원래 기능들을 하는 상태로 없어진 걸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아래에 있는 테스트 코드도 잘 동작을 할 겁니다. 네, 이렇게 잘 동작을 해서 테스트 코드의 실행이 성공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상품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리팩토링 해보고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테스트 코드 작성에서 더 나아가서 모킹과 단위 테스트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